이게 공부를 하면 평이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하지 않아요. 종이장만큼 난도를 올려도 맞아요. 우수수 떨어져요. 종이 한 장만큼만 올려도 네네. 한국사가 아무리 쉬워도 한국사잖아요. 예전에 자사고에서 강의를 하셨던 교직 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내신 출제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출제를 내신의 제일 꿀팁을 먼저 알려드리면 네. 선생님이 출제하는 방식을 알아야 돼요. 선생님마다 네, 선생님마다 내신형이랑 수능형으로 내시는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내는 스타일에 맞추어서 사실 공부를 해야 되고요. 저도 학교에서 4년간 계속해서 자사고에서도 그리고 중학교에서도 시험을 출제해봤지만 네네.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는 자료가 네. 학력평가 시험 자료예요. 학력평가요? 네, 학력평가가 어, 한글 파일로 서울시 교육청 맞아요. 학력평가 자료실에 들어가면 올려져 올라가 있죠. 있는데 예, 예. 그거를 한글 문서에서 이제 변형을 해서 출제를 하면 조금 용이하기 때문에 내신을요? 네, 오. 내신을 학력평가 문제를 변형하는 일이 많고요. 학기 이제 시작되면 한국사면 한국사, 수학이면 수학 그 예. 해당 선생님 자리에 가서 한번 인사를 하면서 예. 뒤에 잭코지에 꽂혀있는 자습서를 예. 한번 보는 거예요. 어. 사실 시험 볼 때 저뿐만 아니라 주변의 동료 교사들도 다 그 참고서에 나와 있는 문항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문제라던가 하는 유형들을 확인해서 또 거기에서 변형해서 출제하기 때문에 그 내용 사실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얘기를 할 때 선행을 과하게 하라는 얘기는 결코 하지 않지만 네네. 만약에 내가 지금 중학교에 처음 들어가고 고등학교에 처음 들어간다라고 하면 한 학기 중간고사 분량만큼이라도 먼저 보고 들어가는 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학교 때 처음 입학하면 3월이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학교, 새로운 담임 선생님, 친구 사귀어서 동아리 정하고 너무 나면은 바빠요. 4월에 딱 예. 중간고사를 치러요. 그러면은 막 아니 뭐 준비도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갑작스럽게 중간고사를 치르는데 처음 학교 들어가서 첫 번째 치르는 시험은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맞아요. 자기 네네. 효능감이 내가 중학교에서도 고등학교에서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효능감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우왕좌왕하는 걸 덜 할 수 있어요. 한 학기 중간고사 분량만이라도 필수 교과를 전반적으로 한번 학습을 해놓고 들어가면 들어가서 뭔가 곳간에다가 이제 식량 쌓아놓은 것처럼 네. 좀 든든하게 어. 학기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내신은 학교 수업이 정말 그냥 100%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 시간에 그냥 학원 숙제를 한다던가 내가 아는 내용이겠거니 하고 넘기기보다는 그 선생님이 말하는 출제 행간을 파악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다 얘기해 주거든요. 맞아요. 뭐 까다롭게 나올 수 있어.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네네. 아이고 중요하게 출제될 수 있어. 이건 정말 자주 출제되는 주제지라고 해서 힌트를 주는데 그 힌트를 딱 얘기했을 때 눈이 반짝하면서 이제 필기한 친구가 있고 세워라 내워라 하는 친구 있죠. 점심은 뭐 먹지 않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 행간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내신을 대비하는 게 완전히 핵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신을 좀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 수능은 개념 강의 위주로요? 네, 개념 강의 듣고 사실 필수 한국사에서는 절대평가라 아주 큰 부담은 없기 때문에 네네. 내신만 잘 대비가 되어 있다면 네네. 고3 때는 다시 한번 이 내가 공부했던 내용을 떠올리면서 복습하는 정도로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난도는 좀 평이한가요? 공부를 하면 평이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하지 않아요. 네. 네네. 그리고 이게 실력이 얕을수록 종이장만큼 난도를 올려도 맞아요. 우수수 떨어져요. 작년에 9월 목표 굉장히 맞아요. 어렵게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런 그러니까 식으로. 종이 한 장만큼만 올려도 네네. 뭐 공부를 좀 탄탄하게 해온 친구들은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 네네. 한국사가 아무리 쉬워도 한국사잖아요. 맞아요. 이게 어느 반만 정도는 년의 해야 역사에 되죠. 내 네. 내용의 요소가 너무 많기 네. 때문에 얼만큼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흥미를 가지고 좀 탄탄하게 쌓여 있느냐가 고3 때 내가 편하게 좀 한 번 정도 학습을 하고서 수능을 정말 가뿐한 마음으로 치를 것인지 고3 때 학습 부담이 엄청 높아질지를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언제부터 역사랑 한국사가 좋으셨어요? 전공까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사실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초등학생 때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저도 잘 안 네. 나요. 고등학생 때 제일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사실 가르치는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네네. 선생님이 태정태세 문난세
이거 외워라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 또 잘 맥락을 설명해주는 선생님과 또 교재가 있으니까 어떤 거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자기 그 학문에 대한 그 관심도가 사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교육학에서 장의존적인 성향, 장독립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장의존적인 게 그 환경 영향을 사실 네. 많이 받는 건데 대부분의 학생은 환경 영향을 많이 받아요. 네. 그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 학문의 체계를 너무 잘 설명해주고 내가 보는 책에 이 관련된 유기적인 흐름을 너무 잘 설명을 해주면 거기 영향을 받아서 사실 좀 더 잘하게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만나셨나 봐요. 네, 그때 이제 책도 너무 예, 재미있었고 예. 선생님도 너무 그런 흐름 같은 거를 잘 알려주시는 분이라서 예. 그때 사실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먼저 큰 흐름부터 잡고 네네. 그 다음에 세세하게 이런 이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한국사를 비롯해서 역사를 완전히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사탐에서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선택 과목 정할 때 굉장히 많이 고민하잖아요. 네네. 네, 선생님이 사탐으로도 유명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네. 사회탐구 선택을 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주변의 친구들이 많이 하는 거를 따라가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지금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내가 성적이 잘 나올 수 있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과목을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그 주변에서 말하는 이거 하면 좋대, 성적이 잘 나온대, 많이 선택하면은 내가 뭐 점수 따기 유리하대라고 하는 생각으로 선택을 하는데 맞아요. 네. 이것도 전략이 앞선 거예요. 본질적인 거를 생각을 해서 이 과목을 선택을 했을 때 내가 흥미를 가지고 실제로 성적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인지를 탐색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대부분 인원 보고 하지 않나요? 인원이 맞아요. 많은. 근데 그 인원도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1등급을 받기 위한 그런 인원에서 인원이 적은 과목을 선택하면 1등급 받기가 어려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내신에서 뭐 10명, 20명, 30명 모아놓고 치르는 시험이 아니라 네. 10,000명 이상이 치르는 아무리 적어도 10,000명 예, 이상이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에서 사실 1등급을 받는 게 인원이 적어서가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탐구 과목 선택을 할 때는 내가 무조건 1등급을 넘어서 만점까지 받을 수 있는 학문을 내가 판단해서 선택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도 할 때 막 어쨌건 간에 어떤 과목이건 간에 저는 맛보기 강의라도 1, 2강 들어보고 거기에서 출제된 문제 풀어보고 할만하네? 재밌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야지 접근을 하는 거지 주변 사람들 의견에서 휘말려서 하게 되면은 정말 많은 학생들이 6월 평가원 끝나고 9월 평가원 끝나고 심지어 10월 학평 끝나고 한 달 있다 수능 치르는데도 선택 과목을 바꿔요. 바꾸죠. 네. 예. 제가 지금까지 이거를 했는데요. 성적이 안 나와서 그런데 지금 이거 선택해도 될까요? 이 시작해도 될까요? 막 발등에 불 떨어져서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고민은 선택을 할 때 제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선택을 바꾸는 일 자체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뭔가를 선택할 때 공을 들여서 사실 고민을 해서 선택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누군가는 9등급이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좋아하는 걸로. 좋아하고 잘할 잘할 수 있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그럼 일단 점수가 잘 나오는 걸로 선택해야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능은 호흡이 길어요. 그래서 짧게 공부를 하고서 시험 치르는 게 아니라 개념부터 시작해서 기출도 분석하고 마지막 모의고사까지 해서 1년이라는 호흡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흥미가 사실 없는 거를 그렇게 가져가기가 좀 힘들어요. 전공까지 하기는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쵸. 많이 네. 뭐 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사학과 가면 뭐 굶어 죽나요? 이런 맞아요. 저도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왜냐면 요즘에 맞아요. 문송합니다. 문과에 대해서 맞아요. 너무 지금 많이 문과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수능 점수에서도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공 때문에 문과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택들을 많이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메시지를 주신다면요. 저는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선택에 있어서는 전략이 본질보다 앞서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은 뭐냐면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 전공에 대해서 선택을 할 때 부모님이 같이 고민을 해주면서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게 되면 이 전공을 선택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 먹고 살 건데까지 사실 연결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네. 근데 이 전략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뭐 먹고 살 건지에 대한 그 문제부터 사실 접근을 하게 되면은 본질적으로 이 아이가 제일 잘할 수 있고 제일 관심이 있고
제일 많은 가능성이 펼쳐질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제일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뻗어나가면서 전망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주면서 좁혀나가야지 너무 막 지금 인기 있는 학과 사실 10년 지나서 맞아요. 의미 없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뭘 좋아하고 네. 뭘 계속 할 수 있는지 본질적으로. 근데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분야가 내가 제일 잘할 수 있고 제일 좋아하는 분야면 예. 어떻게든 길은 다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네네네. 타인이 얘기해 주는 거에 의존을 해서 네. 선택을 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할 때도 정말 자괴감밖에 남지 않아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감당할 수가 있는데 주변에 뭐 엄마가 이걸 하라고 했다던가 아니면 주변 친구가 뭐 많이 하는 과목이어서 선택을 했다던가 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게 나랑 진짜 맞지 않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사업가에 진학하고 난 다음에 유기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냥 방송국의 PD도 될 수 있고 사건에 대한 인과관계를 잘 파악할 수 있으니까 기자도 될 수 있고 역사를 가르치거나 연구하거나 뭐 고고학과 관련된 일도 할 수 있고 이 관련된 전망을 탐색을 해볼 때 나랑 잘 맞는다고 사실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한 거라서 네. 좀 열린 상태에서 생각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르치는 일이 제일 잘 맞겠다. 네, 근데 저는 다 해봤거든요. 막 방송국 예. PD일도 네, 해보고 예. 증권사 기업 예. 교육 뭐 이런 데 다 해봤는데 가르치는 일이 제일 잘 맞더라고요. 그렇게 그 경험이 굉장히 소중하게 다가오던가요? 이 선택을 하기까지. 그런 것 같아요. 예. 가르치는 다른 일을 거를 선택할 조금 했던 때까지는. 게. 네, 엄청나게. 어. 저는 머릿속에서는 막연하게 막 변호사라면 잘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법대 가서 뭐 기본 교양 수업을 듣는데 너무 아닌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회사에 다니면서 하는 건 어떨까 하면서 회사도 다녀보고 다 증권사 다니신 해봤는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증권사는 정말 제일 아니더라고요. 예. 이거를 몸으로 네네. 사실 부딪혀 보면서 이론적으로 아는 지식이랑 체험으로 얻는 지식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대학교 가면 선생님 뭐 해야 돼요? 라고 하는 질문 받을 때 어떤 게 나랑 제일 잘 맞는지에 대해 나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그럼 뒤늦게 아니다라는 거를 알게 되시고 내가 뭘 잘하는지를 알게 되셨을 때 그래서 선택을 바로 하셨네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신 거네요, 선생님은. 근데 생각해보면 네. 인생이 너무 길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나랑 안 맞는 네네. 일을 꾸역꾸역 참으면서 증거사 다닐 때는 그냥 여름 휴가만 기다리면서 60대까지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사실 했던 것 같고요. 내가 제일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이미 알고 있는데 다른 분야에서 계속 있는 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의 메시지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그 모든 꽃이 봄에 피지 않는다. 이 메시지 좀 들려주세요. 너무 좋은데. 저는 제 스스로가 슬로우 스타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뒤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초등학생 때는 공부를 못했어요, 객관적으로. 그러셨어요? 네, 초등학생 때는 공부를 못했고 중학생 때는 좀 중상위권으로 올라갔고요. 고등학교 때는 최상위는 아니고 상위권까지 갔고 대학교는 수석으로 졸업했거든요. 예. 그래서 늦게 꽃을 피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주변에 친구들 보거나 사람들 보면은 쟤는 저런데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하는 열등감에 사실 빠지는 순간이 너무 많은데 이 꽃도 다 피는 시기가 다르듯이 나의 포텐셜과 내 꽃이 만개하는 시기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 생각을 하면서 나의 계절을 꽃을 피우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인생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어떤 점에서 좀 유의하면서 공부하면 좋겠는지 추천해 주신다면요? 역사는 내용을 학습을 할 때 사실 용어만 알면 나머지는 자동이에요.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 용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를 반드시 알아야지 역사를 좀 더 훨씬 더 부드럽게 풍부하게 학습을 할 수 있고요. 먼말 역사 용어에 사실 나와 있는 내용은 중학교에서의 교과 과정이에요. 한국사, 세계사가 모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기본기가 부족한 친구들이 학습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조금 고등학생들이 접근하기엔 쉽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고등학교 돌아와서 내가 너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역사를 놓고 있어서 막상 공부하려고 하는데 너무 어렵다. 그런 친구도 사실 공부하면 겉으로는 좀 유치한데 하면서도 재밌을 수 있어요. 네, 오늘 이다지 강사님
말씀이 한국사 대비를 놓고 고민하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귀한 조언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